人里離れた林道の先、自治体の職員が週に一度安全点検に訪れ。 자, 여러분 이거 영상 올려놓으셨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각자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봤거든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핵폐기물에 쩌들은 대한민국 그 강의 했었죠. 그 강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이 도쿄 이 NHK 스페셜이 증명해 주는 부분이고, 또 이 중에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될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아가 여러분, 이 영상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을 담고 있거든요. 일본 상황이. 이걸 NHK 방송이면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방송입니다. KBS, MBC 이 정도 급의 방송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걸 봤을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일본에는 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런 영상을 방영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방송에서. 이걸 본 일본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마음들을 가질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살 수 없겠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아하, 큰일 났네. 이런 위기감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반응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게 내년에 일본이 사상 최대의 국방비를 증행하거든요. 이런 것과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 정부가 이런 후쿠시마 관련된 방송을 금지시켰어요. 내보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군국주의의 그 어떤 세력을 거의 막지 못하게, 그렇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NHK에서 후쿠시마 사태 혹은 이 원전 사고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방영하도록 그렇게 허락한다는 것은, 같은 두 개를 같이 맞물려 생각한다면, 아하, 이게 국민들 하여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당위성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즉 일본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영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해석이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그런 관점에서 그래, 김 전사 말도 일리가 좀 있긴 있네,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오늘 설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0.080です。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の事故によって汚染された廃棄物です。住民の被曝を避けるため、人の立ち入らないこのトンネルに置かれてきました。中身は汚染された稲わら。4年半経った今も処分の見通しは立っていません。あの日、一つの原発から東日本一帯に放射性物質が降り注ぎました。汚染された土や草木が今ゴミとなって各地にあふれています。原発事故のゴミはどこにどれだけあり、そこ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今回 NHK は自治体に大規模なアンケートを実施しました。初めて浮かび上がった全体像。 지금
東北から関東の周辺 지금 여러분 이 주황색 글씨 보이죠? 이게 지금 다 핵폐기물인 겁니다. 핵폐기물이 이렇게 일본 전 국토에 퍼져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후쿠시마에 있는 핵폐기물 8,100크렐 미만에 있는 그 핵폐기물이 후쿠시마에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제가 이렇게 강의했었죠? 여러분 그 증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にまで広くとどま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てきました。その量は920万立方メートル 3천만 톤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일본에 지금 핵폐기물이 3천만 톤. 엄청난 양이죠. 市町村ごとに積み上げたのがこの地図です。福島第一原発から220キロ、首都圏にある下水処理施設です。国の基準を上回る放射性物質を含んだ汚泥が保管されていました。初めて知った時は大変驚い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福島県内の市街地では汚染されたゴミが住宅街に留め置かれています。その数は道路や庭先など11万箇所以上に上り 야, 후쿠시마 시내 곳곳에 핵폐기물 방치가 11만 곳 이상이 이른다. 11만 곳. 11곳도 아니고요. 한 곳만 있어도 막, 야, 끝난 거죠. 끝난 거죠. 후쿠시마는. 最終処分場建設学校反対反対反響書どこで処分するのかすら決まらない各地で混乱が続いていました。国と東電が責任を持って処分すべきだ。これまで私たちが経験したことのない質と量を持った未知なるゴミ、その実態に迫ります。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から南に10キロ離れた福島県富岡町に来ています。で、今も宿泊や居住ができない避難指示区域に指定されていますが、2年後の期間を目指して復興が進められています。で、この辺りにありますこの黒い袋、放射性物質に汚染された土や草などが入っています。で、この一つの袋でも相当な大きさがあるんですが、これがずっと向こうまで延々と積まれている。 자, 지금 정말 끊임없이 쌓여 있죠. 끊임없이 쌓여 있죠. 이게 다 뭐냐면 흙풀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그게 터지면서 방사능이 비산했죠. 그래서 땅에 흘러내린 겁니다. 그걸 긁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처리할 곳이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이걸 처리한다고 해도요, 이 많은 양을 지금 일본 전역에 3천만 톤의 이런 핵폐기물이 있죠. 이걸 처리한다고 해도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그 뒤에 나올 건데 이 산 있죠, 산에도 분명히 똑같이 그 핵폐기물이 그 비산해가지고 공기 중에 이런 것이 그 산 속에 곳곳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산에는 제엄 작업을 못했어요. 엄두를 못 내요. 산은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을 다 5cm 정도를 다 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산에 있는 그 무수히 산에 이미 축적된 그 방사능, 그게 비가 오면 다시 그 빗물을 타고 쓸려서 이미 제엄한 그 토양을 또다시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제엄 작업이랍시고 해가지고 쌓아놓은 이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데 이걸 처리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처리해도 비 오면 또 계속 이게 롤링됩니다. 저 산에 있는 방사능 그걸 없애지 않는 한. 근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즉 일본 방사능 문제는요, 이 국토를 오염시킨 이 방사능 문제는요, 답이 없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팩트다. 相当なとてつもない量だということが実感できます。4年前の原発事故で東日本の広い範囲に放射性物質は広がりました。放射性物質は雨や雪などに混ざって 자, 보시죠. 이런 방사성 물질이 여기만 쌓인 게 아니에요. 산, 야산 이런 데 막 그 높은 산 뭐 할 것 없이 그렇게 제염 작업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곳에도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대체로 100년, 150년 그래야 됩니다. 답이 없는 거죠. 地上に降り注ぎ、植物や土などに付着しました。 자, 보세요. 지금 토양 등에 달라붙는다고 그러잖아요. 토양 등에 이 방사성 물질이. 그래서 지금 제염 작업으로 긁어내는 거잖아요. 산에 붙은 산은 토양 아니에요? 산은 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도 토양이고 산도 풀이면 산에도 붙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산은 손을 못 댄다니까요. 제염 작업을. 그럼 비만 오면 쓸려 내려오는 겁니다. 함께. そしてそれを取り除く際に大量のゴミが発生しているのです。広範囲にわたって降り注いだ放射性物質を取り除いて生活再建を進めるという取り組みは29年前のチェルノブイリの原発事故でもありませんでした。つまりかつて誰も経験したことのない量と質を持った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사태는요, 인류 역사가 6,000년이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부터 뭐 진화론 그건 대도 않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몇천 년 동안, 인류 역사 몇천 년 동안 후쿠시마 사고 같은 인류의 재난은요, 몇천 년 동안 단 한 번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초유의 사태. 오직 한 번 있었던 사건. 그게 후쿠시마 방사능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のゴミと私たちは向き合っているのです。震災が残した最大の課題の一つといえるこの厄介なゴミの全体像が今回ようやく明らかになってきました。まずはそれがどこにどれだけあってそこ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取材しました。今年9月、東日本一帯を襲った記録的な豪雨。続々と被害が伝えられる中、あるニュースが全国に波紋を広げました。後ろには除染で出た土を入れる黒い袋が大雨による影響かこのように田んぼ 이게 무섭지 않나요? 지금 일본은요, 일본 사람들이 방사능하고 같이 뒹굴구며 살고 있어요. 이 하천으로 다 이 방사능이 뛰어내려갈 거 아니에요. 지금 방사능이 오염된 흙과 풀인데 물 하천 따라서도 다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어디 가요, 이런 게? 일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일본에서 생산된 이런 물과 하천과 농지 이런 데서 생산된 물건을 먹으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無数に点在している状況です。空き地や田畑から放射性物質に汚染されたゴミの一部が流出。袋は破れ、川などに流れ出したのです。 야, 이게 지금 방사능이에요,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ゴミの流出は福島県、宮城県、栃木県など広い範囲で起きました。 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原発事故によるゴミがまだ至る所に留め置かれている現実を改めて私たちに突きつけました。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거주한다. 실제로 역지사지가 돼서 여러분이 일본인들이다. 그 관점에서 지금 이 NHK 스페셜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한번 보세요. 두려울걸요? 공포스러울걸요? 그때 아베가
이러이러한 저는 경제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뭐 침략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당위성을 불을 탁 던지면 국민들이 전쟁하자고 할걸요? 일본 국민들이? 왜? 자기들을 희생해서 어떤 한국을 살리거나 뭐 다른 나라를 살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은 자비롭지가 않거든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른 나라 우리가 쳐들어갑시다. 다른 나라 먹읍시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그게 이 방송, 일본 방송 여기서 방영하는 목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NHK は東日本の528の市町村にアンケートを実施。95% の自治体から回答を得ました。アンケートでは発生したゴミの種類や量、放射性物質の濃度、そして処分の状況について質問。さらに情報公開請求も行い、初めて原発事故のゴミの全体像を浮かび上がらせました。ゴミは岩手から静岡まで東日本のほぼ全域に広がっていました。総量は920万立方メートル。東京都で1年に出るゴミの4倍の量です。中身は土や下水汚泥など多岐にわたります。中でも際立って多いのが除染と呼ばれる作業から出た土や草木。全体の実に9割を占めています。そのほとんどが集中する福島県。中でも最も多くの量を抱えるのが飯舘村でした。飯舘村。 자, 보세요, 여러분. 저 뒤에 산 보이세요? 산 보이세요? 저 산에도 방사능이 비슷한 데서 날아가서 흡착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토양에. 비가 오면 예, 다시 휩쓸려 오는 겁니다. 빗물 따라서 방사성이. 그래서 땅을 또 오염시키는 겁니다. では今も全住民の避難が続いています。ここではいち早い帰還を目指して国による大規模な除染が行われています。住宅や山林から放射性物質を取り除くため連日5000人が作業に当たっていました。飯舘村で特に力を入れているのが農地の除染です。堆積物の除去、手作業で草を集めてると。剥ぎ取っているのは放射性物質が集中。 자, 이렇게 5cm를 지금 파고 있는 겁니다. 5cm를. 저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파면 뭐합니까? 비 오면 또 휩쓸려서 오염되는데. 매번 그럼 파면, 매번 비 오면 또 5cm 파고 또 비 오면 또 5cm,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する表面から5センチの土。こうした作業を村内すべての農地で行っていました。農業の再開が帰還の鍵となるためです。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다 안 들어가요. 지금 옆으로 흐르고 있어요. 보세요. 흐르고 있어요. 옆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쟤네도 방사능 묻어있는 애들이거든요. 쟤네는 어떻게 할 건데요? 흘러나가는 애들은.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벼가 뭘 먹고 자라겠어요? 방사능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먹는 거예요. 방사능을 먹는 거예요. 벼를 먹는 게 아니고 쌀을 먹는 게 아니고. この剥ぎ取りが大量のゴミを抱える原因となっていました。田んぼ一旦から1立方メートルの袋が50個以上発生。村全域で100万個にもなる計算です。
なるべく放射性物質を取り除いて前の状態に、近づけるということでやっていきたいと。そこで持ち上がったのが大量のゴミの保管場所がないという問題でした。国はまず当面の策として村内に仮置き場を設けます。しかし確保できたのは3カ所、必要な面積の5分の1でした。仮置き場はすぐにいっぱいになり、国はいずれ新たな仮置き場を作るとして各集落に仮置き場の設置を要請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れでも空き地や道路脇など村の至る所にゴミが点在しています。 방사능과 함께 살아가는 일본인들이네. 仮置き場にも運びきれず、現場保管という形で留め置かれているのです。今年9月の豪雨で流出したのはこの現場保管のゴミでした。早く片付けるつもりでいたのが片付かなくて、結局いつまでも何年も置くからこうなる。農家の菅野博さんです。保管場所として農地を提供してきました。復興のために協力してきた菅野さん。4年半が経った今の状況は想像していませんでした。仮置き場になって窓を開けて眺めればもうフレコンパクトの山。原発事故の前、息子夫婦と暮らしてきたこの場所。ゴミに囲まれた今の環境では子や孫と再び暮らすことはできないと考えています。今避難先でいますけど、解除になれば自分の、生まれ育った生きてきた場所ですから、それは思いがありますよ。ただ異様な風景ですからね。除染で積み上げられた土の山。ふるさとを埋め尽くす圧倒的な物量です。福島県全域で除染が進み、汚染された土の行き場が今待ったなしの課題になっています。国は事故当初からその検討を続けてきました。4年前に打ち出されたのが中間貯蔵施設の建設です。福島県内のゴミ最大2200万立方メートルを集め、当面の間保管する計画です。予定地は大熊町と双葉町にまたがる福島第一原発の周囲16平方キロメートル。東京渋谷区とほぼ同じ面積です。さまざまな技術を駆使し30年にわたって管理する史上例のない巨大プロジェクトです。当初の計画では去年の夏には建設が 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요. 제가 설명을 넘어갈게요. 방금 그 엄청난 크기의 그 땅을 국가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중간 저장소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보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 주인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 상속 문제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건설 자체가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못해요. 그 땅을 이렇게 지금 상속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동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동의를. 그래서 그 땅을 매입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4년 전에 계획했던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중간 저장소를 만들려고 했던 그 계획이 지금 거의 백지 상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찾아내도요.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이 땅 주인들이 내 땅에다 폐기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중간 정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답니다. 땅 주인을 찾아내도 찾을 수도 없는데 찾아내도 동의를 안 한다.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 땅 주인입니다. 근데 내 땅에 그걸 한다고? 난 별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전국 땅 소유자를 찾아다니는 환경부 직원들. 이 직원들도 엄청 적답니다. 인원수가. 불가능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런 쌓여나가는 오염 제거 이 핵 쓰레기들을 지금 중간 저장소에 놓을 수도 없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일본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걸 그대로 지금 이런 너무 애매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일본이 처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지역도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各地で当初3年としていた仮置き場の契約が期限を迎えつつあります。その一つ、南相馬市馬場地区。 자, 보면 2016년 3월 15일까지만 여기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여기 있는 거를 다른 데로 반출해야 되는데 반출할 장소가 없다. 반출할 장소가 없다. 5만 개의 쓰레기가 여기에 있는데 핵 쓰레기가 지금 이런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다. 除染のゴミはこの地域も来年春の帰還を目指しています。この日も住民たちが避難先から集まり、農業を再開するために瓦礫拾いを行っていました。 자, 여기서 지금 농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이걸 치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지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뭘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산에서 비가 오면 쓸려서 또 오염되거든요. 지면 안 됩니다. 지면 그냥 죽음의 쌀을 만드는 겁니다. 住民にとって他の地区のゴミが持ち込まれるという他の地域に押し付けて 問題を早期に何とかしなきゃいけない事態の時に自分だけ良ければいいのかっていう問題じゃなくて、しかし中間という名称が示すようにあくまでも一時的な保管場所でしかなく最終的にどこに運び出すのかは決まっていません。また今回の事故で地上に降り注いだ放射性物質のうち除染などで回収されたのは全体の 자, 보셨습니까? 지금 3%예요. 3%. 방사성이 퍼졌어요. 후쿠시마 사고로. 100이면 그 중에 지금 3% 제염 작업으로 일단 그 제염 작업도 아니지만 솔직히 왜 어쨌든 표면적으로 제염 작업이다라고 말하는 그 쓰레기들 회수된 쓰레기가 3%에 불과한데 그 3%만 갖고도 전국에 3천만 톤이 있어요. 3%만 갖고도.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돌 수가 없어요. 어디가 둘 수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서 더 이상. 그래서 그냥 방치해서 막 비 오면 떠내려가는 이런 입장이라고. 3%밖에 회수를 못했는데 97%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거듭 반복하지만 일본인들이 이걸 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인 입장에서. 3% に過ぎないという試算もあります。未だ手つかずの場所が多いのが現状です。一方、原発事故によるゴミに悩んでいるのは福島県だけではありません。東北から関東の広い地域で除染で出るゴミとは異なる種類のゴミも発生していました。国はこうしたゴミを指定廃棄物と呼び、厳重な保管を義務付けています。福島と比べると量も少なく、その多くが比較的汚染の濃度が低いものですが、今回の取材で各自治体がその処分をめぐって苦悩している実態が浮かび上がってきました。福島第一原発から260キロ離れた
横浜市の学校です。今回の取材でここにも原発事故のゴミが保管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関係者以外立ち入り禁止、いつも施錠して生徒が入らない形になっております。こちらが汚泥の乾場所になります。 슬러지는 진흙입니다. 진흙. 방사능과 섞인 진흙. コンクリートで遮蔽された部屋に置かれているのは雨水をためるタンクに沈殿していた泥です。数量的には830キログラムが分かれて入っています。原発事故後、校舎に降った雨に含まれる放射性物質が埃や塵とともに溜まっていったものです。濃度を測ったところ、国の基準である 1kg あたり8000ベクレルを上回っています。 참고로 여러분, 일본은 8000 베크렐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치가 이 폐기물이 킬로그램당 얼마였었지? 아, 제가 강의했었는데 까먹었네. 어쨌든 8000이 아니었습니다. 8000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8000으로 올린 겁니다. 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そのため指定廃棄物として厳重な保管を続けています。見ての通り、本来保管場所ではございませんので、学校施設の運用の中でもできれば早くというのは、これはもう保管している人誰でも思っていることだと思います。8000ベクレルという指定廃棄物の基準。国はゴミを処理する作業員の年間の被曝量が1ミリシーベルトを下回るよう定めたとしています。これは胃の X 線検診の3分の1程度の被曝量だとされています。この基準を超える指定廃棄物は福島以外では11都県に235件存在していました。放射性物質を含む草木や汚泥、焼却灰などです。その中に意外な場所がありました。事故直後の空間放射線量は低いのに指定廃棄物が発生していた場所があるのです。その一つ、群馬県前橋市にある下水処理場です。 이거 잘 보세요. 지금 하수가 방사능으로 오염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4年前、国の基準を超える濃度の汚泥が見つかりました。当時一番高いもので、セシウムの合計で42800ベクレルという数字が出てます。私たち知見も全くありませんので、まずびっくりしたと驚いたというのが本心ですね。で、なんで下水に来るんだろうと。これほどの濃度のゴミがなぜ突然発生したのか。原因を研究してきた東京大学名誉教授の森聡さんです。森さんが注目したのは汚水を浄化する仕組みです。これが入り口ね。下水処理場では汚水の中の有機物を微生物に食べさせて分解、水を浄化していきます。微生物は有機物を取り込む際、栄養となるカリウムと似た元素の放射性。 제 강의 기억나십니까? 방사성 물질이 세슘이 칼륨과 비슷해서 그것을 우리 몸이 인체의 몸이 칼륨 혹은 칼슘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몸에 흡수해 버린다고요. 우리 세포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セシウムも取
地域から下水や雨水が集まり浄化され川に流されます。下水に含まれる放射性物質はごく微量ですが、微生物はそれをせき止めるように体内に取り込み濃縮させていました。やがて微生物は死に、放射性物質とともに汚泥となって沈殿していたのです。カリウムの吸収のトランスポーターっていうのが彼らの細胞膜にあるんだけど、それを使っておそらくセシウムを取り込んでる。間違って栄養源としてね、3200倍にセシウムを濃縮してる。本来濃度の薄かった下水が思いもよらぬ形で8000ベクレルを超える指定廃棄物に変わっていました。いっぺん収まっちゃうものはもう一回生物になって濃縮される。今のような放射能が濃縮されている現象はどこの日本全国どこの下水汚泥処理場も経験したことがない事象だから。前橋市以外にも指定廃棄物が発生した浄水場は45カ所ありました。原発のゴミは想像を超えた。 느낌 아시겠죠? 지금 45개 하수 처리장이 이미 방사능으로,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상태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変化と広がりを見せていました。こうした指定廃棄物はまとめて処分する場所がないため、現場で管理せざるを得ない状況です。前橋市も今は国の基準を超えるものは出ていますないかと思ってます。定めました。処分はそれぞれの県で行うこととし、特に発生量の多い県には国が処分場を作ることにしたのです。国が責任を持って県内に指定廃棄物の処分場を設置させていただきたい。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중요한 거 나옵니다. 불태우는 겁니다. 자, 국가가, 일본 정부가 제가 말씀드렸죠? 각 현에서 폐기물을 보내서 거기서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태웁니다. 방사능을. 방사능이 핵폐기물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그 분량을 줄여서 이렇게 뭐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방사능은 태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공기 중에 비산하면, 만약 이 방사능을 태운 방사능에 플루토늄이 있으면 1000몇 종이 있으니까요. 1000여 종이 있으니까 방사능 성에는 세슘이 검출된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방사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이 중에 플루토늄이 있으면 플루토늄은 1g만 있어도 사람이 바로 폐암에 걸려버린다. 따라서 태우는 게 엄청 위험한 거다. 태우면 또 이게 방사능이 날라와가지고 전 국토를 또 어디 가서 또 흡착될 줄 모르는 거거든요. 없어지지 않은 거니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정부 정책이랍니다. 죽이자는 거죠. 죽이자는 거죠. 残った灰を厚いコンクリートで遮蔽して地下に保管。周囲を粘土層で固め空間を設けるなど二重三重の漏洩対策。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방사능은 태울 때 공기 중에 그 연기와 함께 다른 데로 이미 다 날아갔거든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長期間管理し、放射性物質の濃度が自然に下がるのを待つ計画です。一部の県では処分場の候補地も絞り込みました。人口密度や地形などを考慮し、山あいの土地などが選ばれました。宮城県で処分場の候補地になった上町です。
有地となっている田代岳の山頂に建設を考えています。環境省は帰れ！現地調査に入ろうとする環境省を住民がもう1年以上阻止しています。現実問題としてですね、8000ベクレルを超えるものが宮城県にも3000トン以上あります。これを現実として処理し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上町は住民の8割が迎えると、山はさらに指定廃棄物を各県が引き受けるという国の方針に異議を唱える自治体も現れました。その一つ、栃木県で処分場の候補地となった塩谷町です。去年、町の総意として指定廃棄物は県の外に出し、そこで管理するべきだという要望書をまとめ、国に提出しました。ゴミを持ち出す先として提案したその数を一番減ら現在の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やっぱりそのことをしっかり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その数を一番減らせる方法っていうのは何なのかっていうふうに一箇所、未知のゴミと向き合わざるを得ない自治体や人々。岩手県一関市です。しかし住宅地の近くにいつでした。지금 계속 같은 내용이니까요. 요 내용 좀 볼게요. 一般混焼と呼ばれる方法でした。一関市のゴミはほとんどが燃えやすい稲わらや牧草などです。焼却すると放射性物質はそのまま灰の中に残ります。混焼では一般ゴミと混ぜて焼却すると、灰の量が増えることで 1kg あたりの濃度が下がります。一関市は混焼によって一般のゴミとして処分できる8000ベクレル以下に下げ、土や粘土で何重にも覆い地下に埋めようと考えました。 자, 방금 그게 정부 아닙니다. 다른 쓰레기하고 섞어서, 그래서 그 불태우면 농도가 낮아질 것이다. 방사능 농도가. 그래서 덮어버리자. 이게 정부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의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しかし住民は納得しませんでした。 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도 쉽게 그 의아함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정부가 모를까요? 일본 정부의 그 엘리트들이 모를까요? 기준을 超えるゴミを薄めて処分するという市の方針に疑問の声が続出しました。市と住民の議論は今も平行線のままです。さらに今回の調査で意外なことが分かりました。国の基準8000ベクレルより低いのに処分できずにいるゴミが大量にあったのです。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집중했던 것들은 베크렐 8000베크렐 넘어가는 핵폐기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000베크렐 이하의 핵폐기물, 그 쓰레기들, 그게 또 엄청 많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통계조차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8000이든 7000이든 6000이든 똑같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인 것은
어버츠나 매치나 똑같은 겁니다. 横浜市にもそうしたゴミが保管されていました。 자, 여기 보관되어 있는 게 지금 8,100크렐 이하인 겁니다. こちらのコンテナに冷焼結灰が入っております。コンテナに入っているのは市内で出た汚泥およそ3万立方メートル。横浜市は100ベクレルを下回らない限り処分しない方針です。その最大の理由は住民感情への配慮でした。4年前、横浜市はこの8000ベクレル以下の汚泥を埋め立てて処分しようとしました。ところが海に漏れ出すのではないかと不安の声が続出。県民と話し合う場を作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お願いします。処分を凍結せざるを得ませんでした。それから4年、汚泥の厳重な保管が続いています。これまで保管にかかった費用は26億円。放射性物質が自然に100ベクレルまで下がるには最長で150年かかると言われ 4년 동안 보관 비용이 29억엔이요? 지금 26억엔이요? 150년 걸린답니다. 일본은 파산하는 겁니다. 아, 일본은 끝난 겁니다. 끝났다 보셔야 됩니다. アンケートからは同じように8000ベクレル以下のゴミを処分できずにいる自治体が67に上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行き場を失った大量のゴミに苦悩する現場。出口の見えないまま間もなく5年になろうとしています。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팩트를 보셨습니다. 일본 현지 방송이 지금 일본 방사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셨습니다. 보신 것들 중에 나타난 팩트 중에 그동안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 회복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관론자다라고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양심을 걸고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드렸을 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엄청난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 시기가 너무나 긴박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감이 오시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일본인 입장에서 저 영상을 본다면 일본인들이 갖게 될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와는 또 다른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은 아베의 다른 나라를 침공하자라는 그 한마디에 불꽃이 튀기면서 일제히 환호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살고 싶어 할 것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날이 오고 있다. 그런 날이 오고 있다. 일본 국토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바다도 지금 보면 거의 바다도 태평양 오염이라는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의 2018년 오염설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치닫고 있다. 어떤 시대가 열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점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솔직히 있고요.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감을 잡을 수 없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막말로 당장 일본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걸 어떻게 손을 써 막을 겁니까? 여러분이 가서 아베를 암살할 겁니까? 아베 암살한다고 걔네가 안 쳐들어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불닥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 무엇을 생각하던 그 상상 이상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고통스럽게 할 것만 같습니다. 아직 그날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환란이 임할 때, 환란이 들이닥칠 때는 그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바로 그때 환란은 들이닥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마시고 그날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시고 이제는 제발 말씀 좀 읽으십시오. 제발. 이제는 제발 기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회복교 성도 모두 다 예수님 품 안에 꼭 들어차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십시다. 정말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상 소식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취하고 스포츠에 취하고 기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쾌락과 재미들에 취해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세상신이 저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한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세상이 망해가는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종을 비롯해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은 저들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이 약한 시대, 마지막 시대 깨어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내일도 기도에 전력 투구하게 하시고 내일도 말씀 묵상에 전력 투구하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